가끔은 저희가 촬영하다가 학원 소리를 들으면 가끔 얘기가 그냥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나도 얘기가 놀리는데 뭐 자, 13. 기류법 기류하면 되죠. 그렇죠? 표현제는 했었어요. 써놓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기류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을 보고 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기류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정이 거짓이면 명제는 참이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게 뭐야? 명제를 그거 아니야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라면 명제 말이 맞다라는 거고 부정이 참이라면 명제가 거짓이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명제의 증명을 하는 건데 이 증명 방법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하시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해야 돼서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명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3은 유리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얘의 부정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은 유리수이다. 이게 되는 거고. 그냥 우리 목표는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거짓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루트 3이 유리수임을 어떻게 보여주냐? 아, 루트 3이 유리수라고 일단 가정해보자. 그렇게 하고 계산해봤는데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러면 유리수 아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일단 그렇게 해봐. 그러면 일단 해봐. 이거잖아요. 그래서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라고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 유리수라는 거의 특징은 뭐예요? 유리수끼리 더하는 유리수. 그거는 유리수랑 그것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유리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 유리수의 정의 뭐야? P분의 Q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거든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냥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이것을 유리수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루트 3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게 하연님이 말씀하시면 루트 3이라는 거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가 들어가니까 루트 3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 분자가 둘 다 모일 수 있어요? 자연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모 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보통은 PQ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PQ는 서로소인 자연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정의 자체는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꼴,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의 꼴을 유리수라고 하는데 루트 3이 양수잖아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서로소인 자연수, 왜 정수 중에 양수인 것들 그리고 왜 서로소냐면 얘네들을 약분을 최대한 시켰을 때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 아니냐. 약분이 어쨌든 언젠가 약분이 돼서 기하분수로 나타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하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3은 P분의 Q라는 기하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우리 루트 3은 제곱하면 3이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요. 그러면 3은 P제곱분의 Q제곱
이걸 정리하면 3p 제곱은 q 제곱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 대우를 이용한 부정에서 뭘 했냐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걸 앞단으로 해서 증명을 해서 앞에서 오늘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말고 그 앞에 그 대우를 이용할 때 F에서 1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증명하고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이게 왜요? 앞에서 증명했잖아. 이걸 알고 있는 거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3p 제곱이니까 q 제곱이 뭐의 배수가 되버려요? q 제곱은 3과 p 제곱의 곱이니까 3의 배수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q 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q도 3의 배수가 될 거다. 이 앞에서 증명했는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q를 3k라고 놓을 수 있겠네. 3의 배수니까. 그러면 q를 3k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3p 제곱은 9k 제곱이 되는 거예요. q의 제곱이니까. 그럼 또 얘는 약분하면 p 제곱은 3k 제곱.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떻게 돼요? 3k 제곱 그러면 p 제곱도 뭐의 배수? 3의 배수. 그러니까 p 제곱도 3의 배수이므로 p도 3의 배수이다. 그러면 p는 또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3l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분명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p랑 q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는데 얘네들 둘 다 뭐의 배수야? q도 3의 배수고 p도 3의 배수니까 처음에 가정했던 서로소라는 것과 뭐가 생기는 거야? 모순이 생기는 거야. 모순이 뭔지 아시죠? 모순이 생겨버리니까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야 너 서로소라며 근데 서로소 아니잖아.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정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 아시겠어요? 모순이 되니까 그러면 따라서 부정이 거짓이 됐으니까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그냥 그게 끝이에요. 이게 뭐 주도를 쓰는데 그냥 포인트가 되는 것만 쓰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교육법이 뭐냐? 명제를 증명을 하기 힘드니까 명제 부정을 갖다 놓고 부정을 계산해 보니까 이거 뒤에 가서 보니까 무슨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정의는 분명 우리는 서로소라고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서로소 안 되는데 서로소 아닌데 너가 한 말 시작한 말부터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야. 이건 말이 안 돼. 처음에 정의했던 것부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간단하게 하면 어떤 애가 야 x는 1이야 라고 계산을 한 거야.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는 0 뭐 이렇게 했을 때 초등학생이 1네? 그래서 1을 넣어본 거예요. 진짜 1을 넣었더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 1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증명은 쉽지가 않아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시험에 안 내는 경우도 많고 내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거 알려주고 그냥 그대로 쓰는 느낌? 또 얘는 또 틀려요. 그래서 2번은 2-루트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걸 또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1을 이용하여 이거예요. 맨 앞에 1을 무슨 얘기냐면 1을 이용한다는 건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이거는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앞에서 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필요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1을 이용하여라는 건 그냥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잖아. 저건 따로 증명할 필요 없어. 그냥 저 성질 쓰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똑같이 시작을 해요. 부정을 하죠. 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는 유리수 2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성질이 뭐냐면 이거예요.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뺀 결과는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빼면 그쵸? 유리수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유리수끼리 뺄셈을 했을 때는 유리수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배운 적은 없지만 이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원래는 이런 개념을 배워요. 이 명제를 배우기 전에 증명 전에 이런 개념을 1년 배웠어요. 그래서 열려있다, 닫혀있다. 그러니까 유리수끼리 계산했는데 유리수만 나와? 그러면 닫혀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니까. 근데 유리수끼리 계산했는데 유리수끼리만 모여서 막 야기끼리 막 같이 연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리수가 생겼어. 그러면 새로운 애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열려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연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배웠는데 너무 개념적이고 막 지루하고 막 그러니까 없어져서 그랬어요. 없어졌어요. 하지만 증명을 하려면 또 이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성질이 있다 정도는 따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루트 2가 유리수 빼기 유리수라고 그랬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좌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좌변은 유리수 빼기 유리수이므로 뭐가 돼야 돼요? 유리수여야만 해요. 참고로 얘가 무리수요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얘를 유리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끼리 뺐으니까 유리수겠네. 근데 우변이 어떻게 돼요? 그쵸? 분명 루트 2 무리수라고 배웠는데 유리수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무리수라고 말은 없지만 유리수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어때요? 변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 거짓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게 생겨요. 이거 거짓인데? 얘 유리수 빼기 유리수잖아. 근데 얘 무리수잖아. 이거 다르지. 그 유리수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성질인데 증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어떤 정해진 틀보다는 그냥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뭘 썼는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디테일한 거 맞추는 거는 저도 가끔씩 빈칸 채우기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보는 사람마다 또 풀이가 다르고 또 문제집마다 또 같은 풀이를 하더라도 조금씩 풀이가 다르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 막 일일이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저 그래서 명제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면은 시험 볼 때 얘기해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증명하고 필요 없고 학교 선생님이 증명하고 기억하라고. 학교 선생님이 절대적인 안정이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증명하는 방법이 정답이다. 물론 그거 우리가 비껴나가지고 대응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막 하나에 매몰하지 말고 그냥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지만 사실 왜냐면 이거는 시계 계산보다는 어떤 개념적인 걸 가져가는 거라서 자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생략이 되는데 일단은 얘 부정, 얘도 뭐 비율법을 하는 거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B씨는 13이 에? 아, 저 B인데. C가 13일 때 A, B, C 모두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A, B, C 모두 4 이하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대로 이거 더해서 13이야? 이 중에 하나는 4보다 큰 게 있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니, 걔는 4보다 작아 라고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원리를 좀 쓰는데 부등식끼리 더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A가 4보다 작거나 같고 B도 4보다 작거나 같고 C도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하면 A선 그치 12보다 작거나 같아. 13이 안 되는데? 자, A, B, C 모두 4보다 작다면 근데 4 이하인 애들 아무리 더해봤자 12보다 작은데 13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짓.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등식끼리 덧셈하는 거 이것도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저런 덧셈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거든요. 문제집도 가끔씩 찾아보면은 뭐 블랙라벨이나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알겠어요? 블랙라벨이나 뭐 일품 좀 이상한 문제집 같은 거 이제 최상위 문제 이런 거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부등식과 덧셈하는 문제들이 조금씩 껴 있어요. 옛날에 했던 건데 흔적이 남아 있는. 점점 없어지더라고. 근데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 섞여 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와서. 어쨌든 이게 끝이에요, 그냥. 자, 이것도 어떻게 시작하는 거? 가정을. 좋아? 모두 4 이하라고? 그러면 A도 4보다 작고 B도 4보다 작거나 같고 C도 4보다 작거나 같고 가정하자. 그럼 가정하고 나서 그러면 얘네 더하면 12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러면 13이 된다는 말이 안 되는데 모순이 생기네? 그러니까 거짓이야. 됐어요?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안 쓸게요. 증명할 때는 디테일보다는 쓰는 단어는 저도 한글을 잘 써요. 그래가지고 맨날 누가 댓글 걸잖아요. 한글 못한다. 서러워요. 내가 수능 국어 만점이었으면 안 참았는데. 자, 다음은 이렇게 이렇게 빈칸 체계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명제 증명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쓰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힌트를 주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근데 우선 그렇게 빈칸 채우기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흐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자,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홀수이면 mn은 짝수이다. 얘를 뭐 해줘요? 부정하는 거죠. 부정을 해요. 그러면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홀수이면 mn의 곱은 그죠? 짝수가 아니다 보니까 홀수이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빈칸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mn은 모두 뭐뭐이며 함으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야. m 곱하기 n이 홀수라고? 홀수이면 둘 다 뭐여야 돼요? 그쵸? mn 모두 홀수이다. 이 문장을 그냥 생략해가지고서 그냥 가정하면 mn은 모두 뭐뭐이어야 함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빈칸 채우기에서 많이 해놓은 것이 뭐냐면 생략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글 쓰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쓰듯이
빈칸하는 것들도 뭐 생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생각하시면서 빈칸 빠진 부분 또는 계산 생략된 부분 우리가 생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계산 생략된 부분 채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m제곱은 몰수이면 mn 곱한 거 또 쓰고 그러면 mn이 모두 홀수여야 되네. 자 좋아. 그러면 m과 n이 모두 홀수라고 가정하고 시작하자. 가정해보자. 뭐 너 mn 홀수라고 그랬으니까 홀수라고 가정해보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홀수라고 가정을 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m을 2 k-1 n을 2l-1 이렇게 어떻게 했다 이거야.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라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자, 너 홀수라면 오케이 너 홀수라고 놓을게. 자 그래 놓고서 이제 제곱을 하죠. 좋아. 그럼 m제곱 더하기 n제곱 확인해볼까? n제곱 더하기 n제곱은 2k-1의 제곱과 2l-1의 제곱이니까 전개하면 중간에 막 생략을 하는 거예요.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더하기 4l 제곱 마이너스 4l 플러스 1이 되는데 요거 생략하고 어쨌든 얘네 전부 다 뭐로 묶여요? 2로 묶이죠. 4로 묶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홀수 짝수일 때는 2의 배수냐? 2의 배수가 아니다. 이걸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로 묶을 수 있더라도 4만 묶어요. 홀수 짝수 얘기할 때는 2로만 무조건 묶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로 묶어줘요? 자유롭게 2로 묶어서 쓰는 거는 얘는 자기 만들어 썼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그쵸. 2의 배수니까 짝수. 그러니까 그러면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짝수인데 그러면 이것은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뭐라는 홀수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대우 증명이에요. 명계 증명. 뭔가 이거 말이 좀 저는 이 문제 보면서 느끼는 게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홀수면 얘가 홀수인 거지 얘가 짝수일 때 얘가 홀수가 안 된다는 말은 없거든요. 솔직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홀수이면 홀수지 홀수가 아닌 얘가 짝수여도 홀수일 수 있어요. 이거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몰라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문장은 좀 이상하긴 해요. 대우가 이거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훨씬 나은 거고 사실 여기보다는 대우에서 증명이 나왔어야 된다. 13-4번 얘도 전제 조건을 깔아주죠. 루트 2가 무리수 2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이용하여 다음 명제가 참임을 규律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라. 자, A, B가 바로 부정을 쓸게요. 선생님. 얘 부정 어떻게 돼요? 이거 써놓을 건데 부정. 얘 부정해보면 유리수 AB에 대해서 플러스 B는 A는 0은 B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루트 2가 유리수라는 거는 여기서 또 어떤 성질을 써먹는 거냐면 유리수와 무리수끼리 뺐을 때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무리수를 만약에 유리수 빼기 무리수가 0이라 그러면 얘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그치 유리수와 무리수가 같다는 생각이 나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수와 무리수 빼서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 이런 성질을 알고서 푸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얘를 배웠는데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라고? 그러면 좋아.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거나 A는 0이 아니지만 B는 0이거나 세 번째 A가 0이 아니고 A도 0이고 B도 0이거나 이 중에 하나겠네. 이게 되는 거죠. 더해서 0이면 이거거나 이거거나 이거겠네. 이거죠, 그쵸? 잠깐 부정인데 엄마야? 잠깐만요. 저 뒤에 부정을 써야 되는데 이게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명제 쓴 거죠. 이게 부정하니까 A가 0이 아니고 또는 B도 0이 아니다 이거죠, 그쵸? 근데 아니다를 써야 되는데 그냥 또는으로만 바꿨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A가 0이고 B가 0이라고 해보자. A0, B0이라고 하면 A가 0이고 B가 0이라고 해보면 A는 0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0 더하기 B 곱하기 루트 2가 0이어야 되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0이 되려면 B는 0이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을 루트 2가 유리수기 때문에 B 곱하기 루트 0이면 이거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B는 0이어야 돼. 잠깐 말이 안 되는데 P 0 아니라며. 근데 B가 0인데 이거 모순이 생기죠. 우리 처음에 분명히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잠깐만 B 0이잖아. 이거 말 안 돼. 또 이거 안 돼. 자, 첫 번째 거 안 돼요. 자, 두 번째 거. 그러면 A가 0이고 B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그러면 A가 0이 아니니까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0 곱하기 루트 2니까 0은 0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럼 이때도 어떻게 돼요? A가 0이라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0 아니라면 무슨 생기죠? 그러면 난 0 아니라고 배웠는데 0이잖아. 이거 잘못됐어요. 이게 되는 거. 마지막으로 이건 잘못했어요. 이거 때문에 실수하고 찾았는데 A가 0도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그러면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라고? 이게 성립하려면 어때야 돼요? 얘는 무슨 수가 되는 거야?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2항에서 정리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A는 마이너스 B 루트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좌변이 뭐가 돼요? 얘가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얘도 유리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루트 2를 증명했던 성질. 이것도 있지만 진짜 보통 많이 쓰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거 루트 2 기준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는 B분의 A. 근데 우리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면서 했던 게 뭐예요? 유리수가 아니면 좀 돼요.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아니요, 유리수. 서로소인 거는 그냥 증명 과정에서 기하분수인 거지. 약분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있어? 4분의 6. 얘도 유리수예요. 근데 얘가 약분이 돼서 기하분수로 나타내진다라는 거지. 유리수는 어쨌든 약분하면 기하분수로 나타내집니다 이거지. 기하분수가 아니라고 해서 유리수가 아니라고 안 해요. 근데 처음에 약분, 그건 증명할 때 약분해서 기하분수가 된 걸로 기준으로 하자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해요? 유리수라고 하죠. 근데 루트는 우리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둘 다 0이 아닐 때 루트랑 이거랑 같을 수가 없는데? 이거 말 안 되잖아. 자, 너가 얘기했던 거 세 개 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너가 한 말은 거짓이야. 그러니까 부정이 거짓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명제가 참 많이 졸려 보이시는데요? 자, 좀 졸려 보이시네요. 어디 몇 시? 오늘
잠 못 주무셨어요? 너무 늦게 잤어요. 왜요? 일찍 주무신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왜 늦게 주무셨어요? 쉬세요. 쉬는 시간 드릴게요. 보니까 좀 졸려하시네.
몇 시에 주무신 거예요? 2시요. 늦게 주무시게 2시까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열심히 주무신다는 분이. 어제 엄마랑 영화도 보고 오고 아, 뭐 보셨어요? 오디세이 있는데 오디세이. 재미없었어요. 네, 보셨어요? 일곱 시쯤에 끝나요. 왜요? 일- 물어봐요. 7시? 네, 이렇게 7시도 수업 있어가지고 7시죠. 네, 오늘은 어디 가세요? 오늘도? 강의는 아니고 그냥 영화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 할 거는 절대부등식. 네, 살짝 이거를 언급을 했었는데 절대부등식은 뭐냐면 방정식 파트에서는 에서 항등식이 있다면 부등식에서는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방정식에서 배웠던 항등식 개념을 부등식으로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등식 그러면 뭐예요? 그 양면이 똑같은 그쵸. 양변이 똑같은 방정식 또는 어떻게 따르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양변이 똑같아요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통 계수비교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변이 똑같은 이용하는 게 계수비교법.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수치대입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정계에서 찾는 방법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면이 똑같으니까 그 계수비교법 또는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대입하는데 요 수치대입법 느낌을 좀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수치대입법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항등식이라는 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부등식도요 똑같은 거예요. 값에 관계없이 조건 만나면 상관없이 무조건 뭐한다?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수치대입법을 얘기하냐면 얘가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배울 산술 이미 배웠죠. 어쨌든 산술 기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산술 기하에서는 하는 게 뭐예요? 대입해가지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대입법 쪽을 약간 가져와서 절대부등식에 풀이는 대체적으로는 뭐예요?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되면 이것도 되겠네, 이거 성립한대, 이런 느낌으로 가져와도 됩니다. 다른데 이 절대부등식을 우리가 산술기하고 넘어가기 전에 이 절대부등식들의 증명 과정을 한번 찍고 넘어가자. 우리가 지금 명제를 배우는 것 자체가 뭐예요? 증명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증명을 위해서 한번 증명하고 근데 그러고 넘어가는데 증명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상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리수이다를 가정하면서 뭐예요? P분의 큐꼴이라는 것이 유리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이 증명 과정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가장 우선적으로 쓰이는 게 A에서 B를 뺐는데 그게 0보다 크다면 A는 B보다 큰 거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어떤 것 부등식의 증명을 할 때 쓰는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예요. 자,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줘. 얘를 증명해줘. 그러면 우리는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A가 크다는 것처럼 A가 B보다 크다면 A 빼기 B가 0보다 크겠죠, 그렇죠? 이런 성질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위해서 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내가 얘가 더 큰 걸 보여주고 싶어? 뺀 게 0보다 큼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물론 이거 반대로 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커요. 크거나 같죠, 그렇죠? 또는
여기까지 말씀드렸다. 얘는 언제 쓰냐면 내가 A 빼기 B를 썼더니 이걸 계산해 봤더니 이걸 정리했더니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이야. 그러면 제곱이라고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빼기 B는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거나 같겠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으로 얘를 씁니다. 뺀 게 0보다 왜 큰데 걔가? 제곱이잖아. 0보다 커. 이런 식으로. 물론 같은 방식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역시도 뭐 하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증명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건데 A제곱이 0이라면 A는 그렇죠. 그럼 A가 0이면 제곱도 0이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면 A도 0, B도 0. 이런 상식들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너무 단순한 것만 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형태를 조금씩 바꾸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절대값이 등장했을 때 이 절대값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절대값을 제곱한 거랑 그냥 제곱한 거랑은 같다. 왜냐면 어차피 제곱한 순간 둘 다 양수로 바뀌니까. 그리고 절대값은 무조건 얘보다는 어떻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 양수라면 같을 거고 음수라면 양수가 된 얘가 더 클 거고. 그래서 절대값은 무조건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을 곱한 거나 A, B 곱한 다음에 절대값 하나 똑같다. 어차피 전부 양수로 바뀌는 것 뿐이니까 절대값은 크기는 같고 부호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부호의 증명, 얘도 그렇지만 얘네들도 뭐 하는 거야? 더 크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더 큼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뭐가 있냐면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못 빼겠어. 얘에서 얘를 빼고 싶은데 이거 빼는 계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A가 B보다 크면 A 제곱도 B 제곱보다 뭐 할 거다? 클 거다. 또는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클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민이 있을 거예요. 표정은 이제 어떤 전제 조건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 했을 때도 루트 나오잖아요.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면 제곱한 것도 클 거고 루트 씌워도 클 거야. 그런데 이게 양수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대로도 된다는 거야. 제곱이 더 크면 얘가 더 클 거야. 얘는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성질을 왜 쓰느냐? 이 얘기를 왜 하냐? A 빼기 B가 힘들면 이거를 증명하는 게 힘들면 A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거나 또는 뭐 루트 A에서 루트 B 이건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곱이 힘들면 빼는 게 힘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꿔서 계산을 해도 된다. 왜? 얘가 크다면 얘로 성립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 A 플러스 B가 0보다 크고 A, B가 0보다 크다면 A도 양수, B도 양수. 이런 거 볼 줄 아시죠? 그쵸? 더한 게 양수고 곱한 게 양수면 둘 다 양수일 거야. 더한 게 양수고 곱한 게 양수면 양수인 쪽이 절대값이 더 클 거야. 뭐 이런 식의 등등등의 성질들.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하이엠이라도 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제가 풀고 이거는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풀 시간 드릴 거예요. 자, 1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의 곱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세요. 자,
자, 증명 어떻게 한다고요? 빼는 거예요. 그냥 증명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가 얘보다 큼을 보여주는 건 뺀 거를 바탕으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빼요. 그래서 뺀 다음에 정리를 해. 뺀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빼봐. 빼서 그럼 이 상태로는 0보다 크다는 걸 못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때 여기서 뭘 하냐면 a를 x 취급하고요. b는 상수, 숫자 취급을 해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b하고 절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더하기 b제곱. 마치 우리가 뭐 한 거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뭐 4, 5 이런 거 정리할 때처럼 b를 지금 상수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절반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얘는 4분의 3b 제곱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게 있어요.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얘 제곱이고 얘도 제곱인데 0보다 뭐예요? 크거나 같다. 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ab를 빼봤더니 그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았어.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뺀 거를 계산해보는 거야. 빼서 정리를 했어. 뺀 다음에 막 정리해봤더니 요 모양이 나오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아, 좋아. 그러면 얘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b제곱 더하기 b제곱이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면 돼. 이렇게 해도 돼. 같다가 아니라 내가 정리했더니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는 능이 계속 붙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는 이게 정리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잘 배워보죠. 제가 이 칠판을 처음에 맞출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 왜냐면 뒤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 거가 있거든요. 암선이라고 하는 거. 암선이 있는 거를 살려고 했어요. 거기서 암선 있으면 나중에 빔 쏘실 때 불편하고 그래서 없으신 게 좋아요 라고 했는데 결국 빔도 안 쓰고 암선 얻어서 글씨가 이렇게 올라가요. 낫기를 사람이 고집도 좀 있어야 돼. 솔깃해가지고 그때 뭐 솔깃하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증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는 걸 뺀 걸 정리해 보는 거야. 이수가 가장 기본인 거거든요. 약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뺀 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보는데 얘를 빼려고 했더니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곱을 해서 그러면 빼보자. 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제곱을 해서 빼보자. 지금 제곱을 해서 뺐어. 제곱했더니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2 루트 ab 플러스 b 하고 이거 빼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그럼 빼주면 남는 건 2 루트 a. 그렇죠? a, b가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2 루트 ab는 0보다 어때요? 커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는. 영수는 있네요. 크거나 같아요. 왜냐면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에서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을 빼봤더니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이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겠네? 이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성질이 뭐가 있어요? 둘 다 양수라면 a제곱 b제곱이 더 크다면 a가 b보다 큰 거지.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라고 했죠. a가 b보다 크다면 제곱이 더 클 거다. 물론 둘 다 양수라는 전제하에서 근데 제곱한 게 커? a가 더 크겠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보다 크니까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부등식의 증명은 가장 기본이 뭐예요? 빼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큰 걸 어떻게 보여줘요? 뺀 걸 정리해보는 거예요. 뺀 걸 정리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얘가 더 큰 거야. 근데 그냥 빼기 힘들면 제곱해서 빼고, 제곱한 게 더 크면 원래 좀 더 큰 거잖아. 물론 전제 조건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자, 14-14-14-14-14 나쁩니다. 충분히 할 만해요. 나중에 궁금하실 거예요. 질문을 빼주시는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이걸 진짜 그냥 기본적으로 예전에 많이 해야지 알아요. 증명은. 왜냐면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게 생략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건 모르는 거잖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한테 가서 당연하잖아요. 이것도 당연한 건데요. 근데 이건 증명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이것도 당연하고 이것도 당연한 건데 얘는 넌 알고 있는 거고 이건 증명해줘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건 중학교 때 이미 배웠는데 이제서야 증명을 하라고 그러면 다 이미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명은 저도 그래서 힘들다고 봐요. 학교생들도 증명을 빼는 경우도 있고 시키는 것 같아요. 네. 여기 0 붙여야 돼요. 응? 0을 붙이는 게 그 는. 아니요, 아니야, 는. 는 있는 다 는인 거지. 내가 얘를 뺀 거를 정리했더니니까 다 는이 붙어야죠. 는이 붙었는데 이거 마지막 정리를 보니까 그게 0보다 그거나 같다. 잠깐만.
얼마가 나왔다고요? 얘를 제곱을 잘못하셨네. 완전 제곱식인데 그냥 각각 제곱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A의 절대값 더하기 B의 절대값의 제곱. 그러면 A 제곱이랑 B 제곱은 맞지만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A, B의 절대값. A 이게 중간에 그냥 천천히 쓰면 이거죠. 이 A 절대값, B 절대값인데 이건 합쳐준다고 했으니까 그게 빠졌어요. 얘는 그러면 게임이 그냥 이렇게 게임이 맞고. 커피를 우리 삐겠다. 헬로키티? 헬로키티 좋아하세요? 저 몰랐는데 그 검은 애들도 이렇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살리가 엄청 많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검은 애도 있고 뭐 악마같이 생긴 애도 헬로키티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돼요? 얘는 네,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A 제곱, B 제곱 없어지고 이로 묶어주거든요. 있으니까 2A 묶어주면 다들 이상 됐어요. 뺄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뭐다? 이런 거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분명히 A의 절대값과 그냥 A 중에 얘가 더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A 절대값에서 A를 빼는 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중간에 많이 생기지. 그러니까 뭐뭐에서 그거 됐고 뭐뭐니까 뭐뭐하고 이런 식으로. 잠시 저 노트북 판매했어요. 아시죠? 어제였나? 알리가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낚시 2번의 낚시를 듣고 진짜 어제 오신 남자분이었는데 젊으신 남자분이었는데 차 비싼 차 타고 왔어요. 혼자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 수업 중이어가지고 수업 중인 남자애한테 데리고 쫄래고 나가고 연락 왔는데 차에서 그게 차 안에서 차한테 현금은 5만 원짜리 6만 원 확인 안 하셔도 되고 안 하는 거 확인 안 해봐요. 되게 쿨하시다. 어쨌든 당근을 통해서 약간의 이익을 봤어요. 이득이라기보다는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지금 있던 거 당근으로 넘기고 좀 더 좋은 걸 구매해서 구입했으니까 비슷한 거. 좋은 게 나쁜 건 모르겠는데 돈만 나가는 거고요. 괜히 휴대폰에 집에 컴퓨터 가지고 가면 고장이 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고장만 안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 역시 참 그냥 쓸 때는 별 생각 없이 하는 거야.
같을 수는 없죠. 그때 같을 수는 없죠. 왜냐면 A가 B보다 작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A 플러스 뭐야?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은 0보다 무조건 뭐예요?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A의 절대값 빼기 B의 절대값은 0보다 어때요? 작아요. 왜냐면 A가 B보다 더 작은 수니까. 그러면은 이거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작다가 같을 수는 없죠. 왜? 얘는 같을 수 있지만 얘는 같지 않으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건 요 위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등호는 등호는이니까 는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이 되는 건 언제냐? 이게 0이 되는 건 언제냐? 이 뜻이기 때문에 등호는 잠깐만 아니구나. 크거나 같다고 할게요.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등호는이라고 크거나 같다. 그때 는이 된다. 걔는 증명이 달라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공식이 아니죠. 얘는 고1 시험을 보시게 됐을 때 배우는 공식 중에 뭐가 있냐? 기억나실 거죠? 같이 해서 AB 더하기 C 더하기 하고서 A 제곱 더하기 이렇게 쓰면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얘 곡선 공식에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복잡한 식이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식의 변형이 가능하니까. 이 변형식 때문에 이 식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간단한 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복잡한 식을 우리 굳이 배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운데 오는 이 부분에 변형식이 쓸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죠? 이거 변형식 2분의 1로 묶으면 뒷배기 시제 이것 때문에 왜?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나타내지 그런 얘기거든요. 그 식을 얘죠. 이게 부호가 바뀐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부호만 바뀐 거기 때문에 똑같이 저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이분일로 해서 형태가 나오는 거라서. 다현님 하고 있는 힘든 건 없으세요? 그리고 뒤에 산술기하. 산술기하는 그냥 증명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증명식을 따로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산술기하가 뭐예요? 산술평균이 A 플러스 B를 2로 나눠. 이 산술평균이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음이 성립함을 보이는 거죠. 자, 이거의 증명. 증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뺀다라고 그랬죠. 얘에서 루트 AB를 빼요. 그쵸? 근데 책에서는 그냥 보면은 제곱을 안 하고 빼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전제 조건이 AB가 둘 다 양변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빼는 것보다 보기 좋게 제곱해서 빼는 게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루트인 상태로 계산을 못하는 건 아닌데 굳이 루트인 상태로 계산할 필요가 있냐? 그럼 얘 제곱해서 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고 거기서 빼기 AB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 4로 통분해주면 4분의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가 될 거고 그러니까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돼서 그래서 그냥 통분하면 2분의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된다. 이거 제곱이네.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뺀 거를 정리해 봤더니 이게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요. 참고로 제곱이 없어진 건 중간에 증명 과정에서 얘가 더 크면 제곱한 것도 크니까 얘가 더 크다고 되겠죠. 근데 빼보니까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고
방법은 뭐라고요?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뭐야?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절대부동식이니까 A, B 값에 관계없이 조건만 맞으면 조건이 뭐야?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맞으면 뭘 대입해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성립할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대입해서 문제를 풀자. 할 수 있으시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이거 이미 뒤에 걸 더 어려운 것도 하신 거라서. 커피만. 오늘 끝나고 계획이 보세요. 오늘 사회 숙제 해야 돼요. 사회 숙제요? 자꾸 선생님이 쪽지 시험 봐가지고. 어? 쪽지 시험? 네. 쪽지 시험 보는데 숙제까지 있어요? 그막 부산학교 틀리면서 할 때서 외워가지고 외워가지고. 아,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얘는 곱한 게 와야 되는데 그냥 갔네? 곱한 게 곱한 게 와야죠.
3분의 4를 하면 3인데를 답이에요. 키가 10이니까 자, 이제 풀이를 괜찮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일단은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을 통분하면 AB분의 A 더하기 4B 이렇게 돼서 이게 AB분의 10 이렇게 됐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의 증명이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3A 플러스 4B가 2 루트 12A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이거를 정리하면 돼요. 얘가 뭐니까? 얘가 10이니까 12보다 2 루트 12AB가 작거나 같아요. 6보다 2 루트 12AB가 작거나 같아요. 여기 없어져야죠. 양면 제곱하면 36보다 12AB가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AB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AB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요, AB분의 1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냐하면 분모가 작을수록 더 커져서 이거거든요. 근데 간단한 얘기인데 뭐 한 거냐면 양변을 3AB로 나눈 것 뿐이에요. 그냥 이게 양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보통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역수하면 부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B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니까 AB분의 12는 3분의 12보다 크거나 같아요. 12, 12 곱해주면 그래서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풀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풀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증명은 이런 식으로 돌려 증명이 가능한데 이게 쓸 수 있는 경우가 좀 한정적이고 이해하기는 쉬운데 쓸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이어서 나중을 생각하면 진짜 활용도 높은 거는 뭐냐면 3A 플러스 4B가 얼마? 12라고 했고 우리한테 구하라고 그런 게 뭐예요? A분의 4와 B분의 3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통분돼서 숫자가 맞춰지는 형태라서 가능한 거지. 만약에 여기가 숫자가 5로 바뀌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못 풀죠,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은 가능하면 그냥 이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냐? (3A 플러스 4B랑) A분의 4 더하기 그냥 B분의 3을 곱한 거를 갖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이미 앞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냥 곱한 거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빠르게 쓰면 A분의 16B 더하기 B분의 9A 하고 여기서 10이 나오고 여기 10이 나와서 더하기 24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얘 산술기였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앞에 거 산술기였으면 그거는 같아요. 2 루트 16 곱하기 9니까 144 하고 뒤에 상수항 이건 이미 한 사람들이니까 24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40?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으로는 얘가 얼마라고요? 12. 그러니까 내가 12 곱하기 A분의 4 B분의 3은 이거를 정리해서 계산해 봤더니 얘가 48보다 크거나 같대. 왜? 그걸 전개해서 정리해 봤더니 48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얘가 4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저는 이 표현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얘는 쓸 수 있는 게 제한적인데 얘는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통 설명을 해요. 이미 앞에서 곱하는 걸 한 적이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하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됐고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숙제 다 됐고 숙제 검사 숙제만 좀 채점 좀 해볼게요. 아니 그건 아니어도 돼볼게 뭐야. 이번 숙제는 뭐 다음 시간에 검사하면 되는 거. RPM 숙제들 제가 조금씩 안 돼 있는 거나 정리 안 되고 있잖아요. RPM 지금 푸신 거 22번 여유 있어 시험 많이 세상 너무 있으시죠. 한 교씩 주는 것도 나쁘잖아요. 최근에 채점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이. 이번 숙제고 숙제니까 최종하는 게 그림 잘 그려졌는데 왜? 이것도 괜찮죠. KK를 YX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요새 힘들지 공연과 치원이 같은 나중에 고3 되면 경우에서 할 때 많이 나오고 경우에서 같더라고. 1대1 이 그림 하셨잖아요. 1대1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의역이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전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역이 x는 a가 주어졌고요. a보다 큰 쪽이에요. 치역이 y는 b가 주어져서 y는 b보다 큰 쪽이에요.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1대1 대응이라고 봐. 다시.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이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가 보는 건 정의역만 보는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공역이 뭐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공역. 치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치역.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다르니까 1대1 함수라고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또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얘도 정의역이 여기니까 함수가 이렇게 해서 살아남고 여기는 없어지고. 그럼 이때 얘가 공역. 근데 치역이 이렇게 잡히죠. 그럼 이건 함수라고 할 수가 없죠. 왜? 공역을 벗어나 이건 함수 아니야. 얘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게 되는 거다.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지? 결국에는. 점이 쌍맞게 교점을 지나가게. 그렇죠. 그래서 교점을 지나가는 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요 점을 지나가면 된다. 근데 교점을 지나가는 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오면 둘 다 그림을 그려보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교점을 지나는 경우가 보통 두 종류가 이렇게 나와요. 이차함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얘는 가능하지만 얘는 안 되죠. 왜? 공역을 벗어나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우리가 될 거예요. 좀 더 밑에는 아니요 잠깐 이거 설명하고 앞에 실점만 써요. 잠깐만 물어봐서 실점하다 물어봐서 여기는 좀 설명을 나중에 다시 해야 되고 세는 건 아예 다시 해야 되고. 우측에는 약구나. 저건 제가 생각하는 거. 재밌네. 뭐가 좋지? 좀 하죠. 답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것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두 개만 놓치면 뭐 마무리하죠. 두 개만. 얘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풀이 다 맞는데 왜 답이 차이가라고 해서 그냥 앙산으로 하다가 틀리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는 부분이 제가 말하는 건 맞아요. 차이가 해서 차이 했는데 그 뒤에 계산을 제대로 안 하신 4분의 10점이에요? 네. 제곱 했어요. 그런가? 궁금해요. 아, 그 밑에 이건 제가 풀어드렸거든요. 제가 잘못 풀어드렸구나. 제가 같이 그럴 수 있어요. 자,
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중간고사를 안 보시니까 중간고사 시험 대비까지 같이 하고 기말고사는 중학교 3학년 거 시험 대비를 따로 하고 싶다고 그러시면 거기 맞춰서 좀 해야 되고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중학교 거는 쉬워서 굳이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좀 중학교 거좀 할게요. 거기 맞춰서 하면 돼요. 네, 시험 대비 따로 하세요 중학교 거. 저번 시험은 그 혼자 정리는 수학을 했는데 딱히 성적이 잘 나가거든요. 중학교 수학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수준에서 수학은 차이가 나요. 다른 과목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특히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본문 보고 이런 거 중요하니까. 근데 수학은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 어차피 근데 저거는 보긴 하겠다. 도형 파트여가지고서 복습은 개인적으로 보면 하긴 아예 안 하시면 안 되긴 하는데 이 정도까지 왔어요. 해야 되나? 3학 2학기 거는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도형 파트가 좀 그렇긴 해요. 도형 파트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1학기 파트면 상관이 없거든요. 1학기면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데 도형 파트라 도형 파트는 또 다른 얘기라 이게 연산 실력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도형은. 하시게 되면 아마 그러면 저기 뭐야 지금 중3반 그때 잠깐 중3반으로 옮겨가지고 걔네랑 같이 하셔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시간대가 조율이 되나 모르겠다. 약간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는 건데 그걸 빼먹으셨구나. 이걸 쓴 이유가 뭐야? A의 최대 치수를 구해야 되니까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겠다.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겠다. BC는 필요 없으니까 하나의 문자로 통일해서 하면 되겠구나. 그치. A 값 거기 나오는 거. 중간고사 때까지는 굳이 뭐 따로 시험 대비할 필요도 없고.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 시계 검사는 하나 했고